안녕하세요. 구름날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이 사기꾼들아, 내가 호구로 보였나? 새벽 3시 술에 취해 깨어난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소영의 거실에서 케빈과 소영이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둘 사이에 흐르는 그 자연스러운 분위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제가 깨어났는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 모습이 더욱 이상했습니다. 깼어? 물 좀 가져다 줄게. 소영이 일어서며 케빈에게 의미심장한 눈짓을 보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장면 정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고등학교 때도 이랬지요. 제가 1년 넘게 짝사랑했던 민준 선배를 소영이 몰래 만났을 때도 정확히 이런 기분이었거든요. 그때는 순진하게 넘어갔지만 29살이 된 지금은 달라요. 온라인 쇼핑몰을 맨손으로 키워가며 수많은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눈치도 늘었거든요. 고마워, 소영아. 케빈이 소영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익숙해 보였어요. 처음 만난 사이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스킨십이었죠. 외국계 금융회사에 다닌다던 완벽한 남자 케빈이 새벽 3시에 왜 소영 집 거실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는 걸까요? 그것도 정장이 아닌 편한 옷차림으로 말이에요. 마치 여기가 자기 집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먼저 들어갈게.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둘은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서로만 바라보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방해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소영이 제 어깨를 툭 치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어쩐지 어색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승용차 안에서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어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면서 기른 직감이 계속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거든요. 케빈과 소영 사이에 흐르는 그 묘한 기류,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듯한 모습들이 자꾸 머리에서 맴돌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미친 듯이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한다고 소영과 자주 만나는데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소영이 케빈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잠깐씩 멈칫하는 모습, 그리고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둘이 나누는 대화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까지 말이에요. 케빈 오빠, 그때 말한 그거 어떻게 됐어?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소영이 케빈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말한 그거라니 대체 뭘 말하는 건지 궁금했지만 제가 나타나자 둘은 금세 딴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케빈이 당황한 듯 어색하게 웃으며 아, 그냥 회사 일이야. 별거 아니야라고 대답했어요. 소영이는 매운 거 못 먹으니까 순한 걸로 시키자. 더 이상한 건 케빈이 소영의 취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분명히 한 달 전에 처음 만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세세한 취향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유치원 교사인 소영과 금융맨인 케빈이 나누는 대화치고는 너무 친밀해 보였거든요. 오빠가 어떻게 그걸 알아? 제가 물어보니까 소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얼굴이 순간 새파랗게 질리더니 아, 지난번에 얘기했나 보다라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기억해요. 지난번에 셋이 만났을 때 소영의 음식 취향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셋이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케빈이 소영을 부르는 말투가 묘하게 달랐거든요. 처음 만난 사이라면 소영 씨라고 불러야 정상인데 소영아라고 부르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심지어 소영이 물을 흘렸을 때 케빈이 자동으로 냅킨을 건네주는 모습까지 모든 게 오래된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케빈 오빠는 언제부터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케빈이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한국에 온 지 오래돼서요라고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이 그 순간 오빠는 원래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해라고 말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민준 선배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소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었지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그 다음 주 토요일이었어요. 결혼 준비로 바빠서 쇼핑몰 일을 뒤로 미루고 있던 차에 갑자기 민준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거든요. 10년 만에 받는 연락이라 깜짝 놀랐지만 왠지 지금 만나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마치 운명처럼 말입니다. 그때 일 때문에 미안했어.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민준 선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그 일에 대해 드디어 진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박소영이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나는 소영이랑 사귀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었어. 소영이가 자꾸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나한테 너 얘기만 계속 하더라고. 선배의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때 소영이 제게 한 말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소영은 분명히 민준 선배가 먼저 고백했다고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소영이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너보다 예쁘고 똑똑한데 왜 남자들이 다 너만 좋아하느냐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자기가 뺏어가겠다고. 선배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영이 그때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민준 선배가 먼저 고백했다고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했던 그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때도 너 속인 거야. 박소영은 늘 그래. 남 좋은 건 절대 못 줘. 질투심이 너무 강해서 친구가 잘 되는 걸 견디지 못하더라고. 민준 선배의 말에 저는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일까요? 소영이 또다시 제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케빈과 소영이 그렇게 자연스러웠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지금도 결혼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 조심해. 소영이가 소개해준 남자라면서? 선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을 거예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케빈과 소영이 그렇게 자연스러웠던 거구나. 그래서 케빈이 소영의 취향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둘이 나누는 눈빛이 그렇게 편안했던 거구나. 선배, 저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요. 집에 돌아가자마자 저는 심부름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케빈과 소영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에는 절대 당하지 않을 거예요. 10년 전처럼 순진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요. 심부름센터에서 일주일 만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를 받아보는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케빈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거든요. 외국계 금융회사 직원이라던 케빈은 실제로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사기꾼이었어요. 과거 미국에서 결혼 사기를 쳐서 도망친 전과자였고 현재는 성형외과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것도 가짜 이력서로 취업한 상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소영과의 관계였습니다. 둘이 이미 3년 전부터 동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소영이 유치원 교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작년에 아이들 학대 문제로 해고당했고 지금은 케빈과 함께 결혼 사기를 치며 살고 있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어요. 심부름센터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보니 둘이 아주 다정하게 손을 잡고 시장을 보러 다니는 모습, 케빈이 소영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있는 모습까지 있더라고요. 이 미친년들이 나를 완전히 호구로 봤구나. 저는 서류를 꽉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준비해둔 2천만 원도 이미 케빈 명의로 된 통장으로 절반 이상 들어간 상태였어요. 예식장 계약금, 신혼집 보증금, 허니문 비용까지 모든 게
케빈과 소영이 짜고 친 완벽한 계획이었던 거죠. 저는 온라인 쇼핑몰 매출까지 털어서 그 돈을 마련했는데 이 사기꾼들은 그걸 가지고 신나게 놀고 있었던 거예요. 서류 마지막 장에는 케빈의 진짜 이름도 적혀 있었어요. 김철수. 고등학교 중퇴에 전과 이범, 나이도 36살로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실제로는 4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치원에서 해고당한 이유가 아이들을 때렸기 때문이라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소영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언니, 내일 웨딩드레스 피팅 같이 가자. 케빈 오빠도 같이 간대. 언니 드레스 입은 모습 보고 싶어. 문자를 보는 순간 제 속에서 뭔가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사기꾼들이 아직도 저를 속이려고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났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준비를 단단히 하고 만날 거예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 좋아. 내일 만나자. 드레스 피팅 전에 우리끼리 먼저 만나서 얘기할 게 있어. 저는 문자를 보내고 나서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대화를 녹음해서 증거로 남길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심부름센터에서 받은 자료들도 모두 복사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준비가 끝났어요. 진짜 전쟁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소영을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어요. 드레스 피팅 전에 단둘이 얘기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소영은 아무것도 모르고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새로 산 옷까지 입고 말이에요.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표정이 좀 이상해. 카페에 앉은 소영이 저를 보며 물어봤어요.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소영아, 이제 그만하자. 다 알고 있어. 소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억지 웃음을 지으며 언니, 뭘 안다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되물었습니다. 아직도 끝까지 연기를 하려는 모양이었어요. 케빈이 누군지, 너와 케빈이 어떤 사이인지, 그리고 너희가 왜 나한테 접근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저는 가방에서 심부름센터 자료를 꺼내 소영 앞에 펼쳐놓았어요. 케빈과 소영이 함께 찍힌 사진들, 케빈의 전과 기록, 소영의 해고, 사실까지 모든 게 적혀 있었거든요. 둘이 마트에서 장을 보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심지어 키스하는 사진까지 있었어요. 네? 이게 뭐야?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아직도 모르겠어? 너와 케빈이 3년째 같이 살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 케빈이 미국에서 결혼 사기치다가 도망 온 전과자라는 것도 말이야. 진짜 이름이 김철수라는 것도. 소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커피 잔을 잡은 손이 너무 떨려서 커피가 흘러넘칠 정도였어요. 언니, 그게 아직도 변명할 거야? 녹음 중이니까 솔직하게 말해.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했는지 말해봐.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몰아붙였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10년 전처럼 소영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요. 소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더 이상 소영의 눈물에 속지 않을 거였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 하지만 설명할 수 있어. 이건 오해야. 오해? 3년째 같이 살면서 나한테 결혼 사기를 치려는 게 오해라고. 저는 사진 한 장을 더 꺼내 소영 앞에 던졌어요. 케빈과 소영이 침대에서 껴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소영이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소영의 눈물에 속지 않을 거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울면서 저를 속였잖아요.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케빈이 그러자고 했어.
나는 정말 하기 싫었는데 소영이 케빈 탓을 하려고 하자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한심했거든요. 거짓말하지 마. 고등학교 때부터 너는 이런 식이었잖아. 민준 선배한테서 다 들었어. 내가 먼저 선배를 꼬셨다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뺏어가겠다고 했다고. 소영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이 떨려서 테이블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언니가 너무 잘 나가서 그랬어. 온라인 쇼핑몰도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남자들도 다 언니만 좋아하고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소영의 목소리에서 오랫동안 숨겨왔던 질투와 시기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을 망치려고 했다는 거야? 내 돈을 뺏어가려고 했다는 거야? 내가 가진 것들이 너무 얄미웠어. 이번엔 내 인생을 내가 뺏고 싶었어. 케빈도 원래는 나랑 같이 한 팀이었어.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내 재산을 다 가져갈 계획이었거든. 소영이 마침내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녹음기는 모든 대화를 또렷하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괴롭히려고 했는데 케빈이 더 큰 그림을 그리자고 하더라고. 내 돈까지 가져가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그래서 3년 동안 계획한 거야? 나한테 접근할 방법을? 맞아. 케빈이 성형외과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고객 중에 부자들이 많았거든. 그런데 너만큼 호구 같은 애는 없다고 생각했어. 착하고 순진하고. 소영의 말을 들으며 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니 정말 소름이 돋았거든요. 심지어 케빈이 외국인인 척하는 것도 다 연기였어. 원래 이름이 김철수인데 외국인이면 너 같은 애들이 더 좋아할 거라고 해서. 소영이 마지막까지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소영의 자백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이 드러났거든요. 이제 진짜 복수를 시작할 차례였어요. 그래, 고맙다. 내가 직접 다 말해줘서. 덕분에 녹음도 깔끔하게 됐고, 저는 녹음기를 끄고 가방에 넣었어요. 소영이 급하게 제 손을 잡으며, 언니,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 소영아. 이미 다 준비해뒀거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케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케빈, 나야. 지금 당장 여기로 와. 소영이랑 같이 있어. 주소 보낼게. 10분 후 케빈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소영의 새파란 얼굴을 보더니 무슨 일인지 눈치챈 것 같았어요.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거든요. 무슨 일이야? 앉아. 너한테도 할 말이 있어. 저는 케빈 앞에도 심부름센터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케빈의 가짜 신분, 미국에서의 전과 기록, 소영과의 동거 사실까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거든요. 사진들도 한 장씩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건. 케빈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평소의 유창한 말솜씨는 어디 갔는지 완전히 쫄아 있더라고요. 김철수 씨? 아니면 케빈 리 씨? 진짜 이름이 뭐예요? 고등학교 중퇴에 미국에서 결혼 사기 치다가 도망 온 전과자 맞죠? 케빈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수도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형외과 코디네이터로 일하면서 소영이랑 같이 살고 있고요. 3년째 말이에요. 나이도 거짓말했죠? 36이 아니라 42살이죠? 우리를 어떻게 알았어? 케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이제 더 이상 외국인 코스프레도 하지 않더라고요. 심부름센터에 의뢰했어. 너희 뒷조사하라고. 정말 완벽하게 나왔더라고. 3년 동안 동거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결혼 사기를 칠지 계획 세운 것까지 다 나왔어.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될 차례였어요. 그런데 너희가 놓친 게 하나 있어. 나를 너무 호구로 봤다는 거야.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을 봤는지 아니? 너희 같은 삼류는 진작에 눈치챘어. 케빈과 소영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해하는 모습이 정말 한심해 보였어요. 7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말해볼까?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케빈과 소영은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잘못을 들킨 아이들처럼 보였어요. 일단 내 돈부터 다 돌려받을 거야. 2천만 원 한 푼도 빠짐없이 말이야. 그건 이미 다 써버렸어. 소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 썼다고? 뭐에다가? 여행도 가고, 옷도 사고, 케빈 오빠 빚도 갚고, 제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왔어요. 제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이 사기꾼들이 호화롭게 놀았다는 거잖아요.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지금 당장 경찰서 가서 자수해. 결혼 사기죄로 말이야. 언니 제발. 아니면 내가 직접 신고할까? 녹음 파일이랑 증거 자료 다 가지고 가서 말이야. 그리고 너희 회사에도 알릴 거야. 성형외과의 전과자가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다고. 케빈이 급하게 알았어. 돈 구해서 갚을게. 시간만 좀 줘라고 말했어요. 시간?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2천만 원 다 갚고 그 다음에는 내 앞에서 영영 사라져. 그리고 소영아. 저는 소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우리 동창들한테 너희가 한 짓 다 알릴 거야. 어차피 결혼식도 취소됐으니까 설명해야 하거든. 단톡방에 사진이랑 녹음 파일 다 올릴 거야. 언니 그러지 마. 내가 어떻게 살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나한테 그런 짓 할 때 생각했어야지. 그리고 저는 진짜로 실행에 옮겼어요. 고등학교 동창회 단톡방에 모든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사진과 녹음 파일까지 함께 말이에요. 동창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소영이가 그런 일을 했다고? 완전 사이코네. 친구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일주일 후 정말로 돈을 돌려받았어요. 케빈이 어디서 구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다른 사기로 번 돈이겠죠. 그리고 두 사람은 정말로 제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소영은 동창들 사이에서 완전히 매장되었고 케빈은 성형외과에서 해고당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다시 온라인 쇼핑몰에 집중했어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제 일로, 제 성공으로는 복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후 쇼핑몰 매출이 더 늘었어요. 사기당할 뻔한 경험담을 블로그에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거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똑똑해질 거야. 그리고 나처럼 당할 뻔한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싶어. 지금 저는 결혼 사기 예방에 대한 강연도 하고 있어요. 정말 통쾌한 복수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